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1,360원 중후반대에서 등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엔화와 위안화 등 아시아 통세가 강세를 보이면서 글로벌 달러화 강세에 대한 부담이 다소 완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마스의 수장을 제거한 이후에도 가자 지구에 대한 공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0일 외신 보도에 따르면 전날 가자 지구 북부를 향한 이스라엘군의 공격으로 최소 87명이 숨지거나 실종되고 40명이 넘게 다쳤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영풍과 MBK 파트너스의 연합이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 매수 절차를 중지해달라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심사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고려아연의 주가가 급등락할 전망인데 오늘 기업의 주가 흐름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입니다. 인공위성 개발 전문 기업 루미르가 오늘 코스닥 시장에 신규 상장합니다. 루미르의 확정 공모가는 희망밴드의 하단보다 낮은 12,000원으로 현재 기업의 주가는 공모가 대비 50%대 오른 18,00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21일 월요일 실전 매매의 정수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이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는 쏟아지는 호실적 등에 힘입어서 일제히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가장 먼저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가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게 되면서 3대 지수가 6주 연속 강세를 이어가는데요. 대표적으로 전날 깜짝 실적을 발표했던 넷플릭스, 이날 단 하루에만 11%의 급등세를 보여줬고요. 또 지금까지 S&P 500 구성 기업들 중 약 70곳이 계속해서 실적을 내놓은 가운데 이 중에서 75%가량이 호실적을 발표해줬습니다. 계속해서 순항세를 보이고 있는 이 실적 시즌 가운데에서도 이 M7 중에서는 아이폰 16의 중국 시장 판매 호조 소식에 애플이 1.2% 이상 강세 보이면서 필두를 달렸고요. 또 테슬라와 메타를 제외한 전 종목이 강세를 보인 가운데 엔비디아도 계속해서 상승 흐름 이어갔습니다. 한편 이런 분위기 속에서 지금 우리 시장 이 원자력 섹터와 화장품 그리고 방산과 강관, 가스관까지 지금 이 시각 강한 급등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과연 자세한 지수 흐름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가장 먼저 코스피 흐름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거래일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외인의 대량 매도세에 0.6% 이상 하락 마감한 코스피 시장. 지금 시각 0.6% 다시 한번 이 전날의 하락폭을 되돌리고 있는 모습 나와주고 있고요. 2,600선을 돌파하게 되면서 2,609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지금 수급 동향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행히도 이 기관이 나홀로 순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지만요. 개인도 매도세로 돌아섰고요. 마찬가지로 외국인도 역시나 오늘 300억 원이 넘는 매물 팔아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코스닥 시장 0.23% 강보합권에서 머물게 되면서 아직까지는 760선 탈환 시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현재 수급 동향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나란히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도 개인만이 나홀로 매물 담아내고 있는 이 코스닥 시장. 외국인과 기관이 다시 한번 좀 바이코리아로 돌아줬으면 좋겠는데 그럴 기미가 오늘까지는 보이고 있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양대 지수 현재 나란히 빨간불 켜고 있지만요. 그 폭이 다소 아쉽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오늘 저희가 주목해볼 바로 진단키트 관련주들 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저희 전문가님께서 항상 말씀해 주시는 말이죠. 이 찬바람이 불 때에는 이 제약바이오, 특히나 진단키트 관련주가 고개를 든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 진단키트 관련주들, 이 중에서 과연 어떤 종목 만나볼지 저희 잠시 후에 공개할 거고요.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도 이정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자, 지난 금요일 날 미국장은 또 올랐습니다. 크게는 안 올랐지만 뭐 빠지지를 않죠. 그냥 미국 시장은 좋아요. 자, 이번 주 미국 시장 일단 그러니까 실적 발표 3분기 계속하고 있는데요. 22일 날에는 구글이 알파벳이 한다 그러고 23일
우리나라에서는 테슬라랑 IBM이 실적 발표를 하고 우리나라는 24일 날 하이닉스가 실적 발표를 합니다. 일단 IT 기업들에 대해서 실적들이 좋게 나오고 있어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악재를 거듭하고 있지만 실적이 거꾸로 가는 건 아니에요. 흑자가 나고 있고 실적이 늘어나긴 했습니다. 늘긴 했는데 이만큼 예상을 잡았는데 이만큼밖에 안 나오니까 영업이익 10조 예상했는데 9조 나오니까 실망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늘고는 있어요. 늘고는 있는데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의 갖가지 안 좋은 얘기들, 그다음에 이제 해외에서 인력 감축, 구조 조정, 국내에서도 구조 조정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이제 구조 조정 얘기들이 지금 나와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상황들은 지금 뭐 물가도 여러분들 마트 가면 알겠지만 물가도 지금 심상치가 않고 기업들도 이상한데 우리나라 기업들 다 구조조정 들어가고는 이런 기사들 안 좋은 얘기들인데, 근데 미국은 우리나라가 그러니 말거니 걔네 나라는 되게 좋아요. 미국은 그냥 좋습니다. 뭐 한국이 망한다고 미국이 뭐 꿈쩍이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은 그냥 좋아요. 그래서 뭐 IT 섹터의 흐름들은 어쨌든 글로벌 시장으로 가기 때문에 미국의 IT 섹터에 있는 엔비디아 신고점 돌파할 거라 보고 있고, 구글도 올라갈 거로 보고 있고요. 알파벳이죠. 그다음에 애플도 상승할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IT가 굉장히 강국이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뭐가 지금 안 돼가지고 축소가 되거나 뭐가 안 좋게 되면 상대적인 다른 이제 경쟁업체들은 되게 좋겠죠, 뭐 그렇죠? 삼성전자가 잘 안 나가면 애플폰이 잘 나갈 것이고, 삼성전자가 안 나가고 반도체가 안 팔리면 미국에 있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잘 나갈 것이고, 그래서 뭐 좋은 우리 입장에서는 좋은 얘기는 아닌데 미국 시장은 어쨌든 튼튼하게 잘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미국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 이번에 테슬라 실적 발표, IBM 실적 발표, 구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상승할 것 같아요. 왜냐면 얘네들은 실적 얘기가 좋게 나오면 그냥 깔끔하게 순수하게 움직여요. 얘네들 그냥 좋으면 좋게 올라갑니다. 대부분은. 그러니까 되게 좋게 나왔는데 떨어지는 경우는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데, 그럴 때는 이제 그런 속임수들은 자주 안 나옵니다. 장이 안 좋을 때. 그럴 때나 가끔마다 속임수 나오고, 우리나라는 시도 때도 없이 속임수가 나오죠. 내일도 속임수, 내일 모레도 속임수, 다음 주도 속임수, 한 달 내내 속임수. 그러니까 올라가야 되는데 떨어지고, 떨어져야 되는데 더 떨어지고, 올라가야 되는데 또 떨어지고, 그러다가 조금 올라가서 미안해서 올라가면 또 떨어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상한 시장이라서 그러는데, 그래도 종목들이 더 이상은 빠지지는 않습니다. 얼마나 답답하면 제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느끼는 부분들을 그대로 제가 표현을 했죠. 그래서 좀 답답하긴 하지만 뭐 결과적으로는 미국 시장은 여전히 신고가권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테마 장세, 박스권 장세는 계속 유지가 돼요. 그래서 뭐 제약주들 뭐 전날 우리나라 시장 이상하게 떨어졌죠. 금요일 날 미국 시장 하나도 안 떨어졌는데, 그래서 전날 미국 시장이고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대부분의 종목도 흔들렸는데 제약주만큼은 좀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제약주들이 이제 비만 치료제가 살짝 흔들리는데 잘 안 죽어요, 저것들. 저번에도 흔들린 척 해놓고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는데, 근데 이제 신규 매수는 안 됩니다. 좀 조정을 받긴 받아야 되거든요. 대신에 비만 치료제는 안 되지만 생물보안법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찬바람이 불게 되면 이제 호흡기 질환들이 늘어날 수 있으니까 그런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움직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미국 시장 나스닥 다우존스가 계속 강할 예정이라서 특히 나스닥이 고점을 넘게 되면, 자, 좀 전에 삼성전자는 뭐 여러 가지 악재들이 있어서 쉽지는 않다고 그랬지만 하이닉스는 괜찮아요. 하이닉스는 이제 반도체 부분, 반도체 부분에서는 이제 모바일 부분은 이제 하이닉스는 상관이 없으니까 삼성전자는 지금 모바일 부분도 삐끄덕거리더라고요. 근데 반도체 부분만 봤을 때에서 지금 하이닉스가 영업이익이 능가가 될 것이다라는, 일단 24일 날이 실적 발표니까 뭐 뚜껑을 열어봐야 되지만 하이닉스가 제가 볼 때에서도 이번에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최소한 올해 통틀어 다 보게 되면 삼성전자를 이제 추월을 하는 하이닉스를 보게 되지 않을까, 반도체 부분에서. 그래서 영업이익 추월되는 하이닉스, 그래서 삼성전자는 지고 하이닉스는 뜨고, 아마 그런 부분들이 이제 올 연말과 내년에서는 이제 여러분들도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뭐 저만 이렇게 보고 있는 부분은 아니고 이제 많은 이제 증권가에서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길래 제가 봐도 뭐 그럴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HBM의 수요, 그러니까 DRAM 부분 여전히 삼성전자가 지금 전 세계에서 잘 꽉 잡고는 있지만 하여튼 내년쯤 되면은
하이닉스가 이제 삼성전자를 밟고 올라서는 그래서 하이닉스는 저는 좋게 봅니다. 수급도 보면은 삼성전자 외국인들이 어마어마하게 팝니다. 예, 보면요. 다 파는 이유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면 지금 삼성전자 임원들이나 뭐 안에서 내부가 나오는 얘기들 들어보게 되면 심각합니다. 뭐 제가 뭐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을 테니까 인터넷으로 찾아보세요. 저도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저는 근데 요거 외국인들이 지금 자꾸 파는 거 봐서는 삼성전자 내부에 지금 뭐가 안 좋긴 안 좋은 게 확실하지 않나. 저 외국인들은 저 파는 이유들을 뭔가 뉴스들을 본인들은 더 잘 알겠죠. 아무래도 여러분들보다는 이제 외국인들이 정보원들이 정확하니까. 그래서 뭐 지금 흘러나오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삼성전자한테는 좋은 얘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대신에 이제 하이닉스를 보게 되면 나쁘지 않죠? 외국인들이 사잖아요. 이번 달도 690만 주나 샀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번 실적 발표 나온 이후에서 이제 삼성전자는 지고 하이닉스가 뜨지 않을까. 그래서 하이닉스는 양호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기술주들, IT주들은 계속 좋을 거고요. 우리나라는 아쉽지만 삼성전자는 빠이빠이 내려가고 하이닉스가 뜨면서 이제 하이닉스가 견인을 해줘야죠. 그래서 나스닥이 폭등을 하면 엔비디아 시가총액이 이제 곧 5천조 돌파합니다. 5천조 가면 이제 6천조 간다는 얘기 나올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때서는 하이닉스발 장비주들이 이제 또 움직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제약주들은 계속 좋으니까 제약주들, 테마주들 그래서 아직까지는 돌파된 시장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번 주 하이닉스 실적 발표까지 알파벳, 테슬라, IBM 실적 발표들이 나오면서 일단 IT주 움직이는데 잘 보시고 IT와 상관없이 제약바이오는 올 겨울에서 계속 좋을 예정이고요. 그 외에서도 조선주라든지 뭐 증권주, 은행주, 뭐 금융주들이 좋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제약바이오들 올 겨울에서는 꼭 이쪽은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원전 테마 오늘 강하고 뭐 전선 테마주 뭐 주말에 계속 이슈 있어서 제가 그쪽도 좋다 그랬죠. 이미 전선 테마주들은 인공지능 수요로 인해서 막 등등등 아주 많이 얘기해 놓은 게 있으니까 그래서 시장은 양호합니다. 우리나라 코스피 잠깐 볼게요. 오늘 코스피 보면 아침에서는 조금 대충대충 움직여가지고 근데 떨어지지도 않았지만 아침 대충대충 움직여서 오늘 재미없을 줄 알았는데 그래도 이렇게 아랫골이 달면서 코스닥이 음봉으로 밀려내는 모습이 아니고 코스피도 이런 모습으로 나와서는 내일 밤 알파벳 구글이 좋은 실적 내오고 올라가려고 하기 때문에 안 떨어지고 저렇게 받치는 게 아닌가. 내일 모레 테슬라 실적은 모르겠지만 IBM 실적이 좋아서 저기 좀 다시 이제 움직이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드는 월요일이니까 겁먹지 말고요.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장 표적 종목 시간입니다. 가장 먼저 지금 이 시각 시총 상위단을 보자면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정말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 삼성전자 약 0.84% 내려서게 되면서 어느덧 5만 8천 원 선까지 떨어졌고요. 반면 SK하이닉스는 2.4% 장 초반 대비 강한 상승세 보여주면서 지금 이 시각 19만 1,80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또 이번 주는 굉장히 중요한 실적 발표들이 몰려있죠. 가장 먼저 10월 23일 수요일 이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테슬라 실적 기다려주고 있고요. 바로 그 다음 날이죠. 목요일에는 SK하이닉스와 현대차 실적까지 이번 주 이 실적 발표 흐름 유심히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종목에 관한 대응이 더 필요하신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도 열심히 달려가 봐야겠죠. 지금 바로 화면 하단을 참고하셔서요. 저희 전화번호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여러분의 투자 고민 저희가 말끔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또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고요. 또 저희 서울경제TV 이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이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 반드시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과연 오늘의 이 진단 키트 관련주 주인공이 누가 될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장 표적 종목 랩지노믹스 오랜만에 나와줬네요. 매수가는 잠시 후에 정확하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랩지노믹스 지금 시각 흐름 바로 보자면요. 5.23% 굉장히 강한 상승 탄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으로 3,825원 선에 거래 중인 랩지노믹스 과연 어떻게 다가가 볼지 지금 바로 자세하게 전략 살펴보시죠. 어제 아니죠. 전일 금요일 날 미국 시장이 안 빠졌죠. 테마주들은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준우이 설명해 드렸고 지수 급락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이슈에 의한 종목들이 잘 움직일 텐데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에다가 진단키트 판매 얘기가 나왔죠. 그럼 미국은 계절이 어떨까요? 여름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나라 태풍 오면은 미국도 허리케인 오고 막 난리 나죠. 우리나라 추우면 미국도 거의 이제 춥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해요.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그래서 지금 미국도 이제 겨울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미국도 올 겨울에서는 또 호흡기 질환이라든지 뭐 이런 이슈들 나오겠죠. 그럼 진단키트에 대한 이슈도 나올 거고, 뭐 그러면 이제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는 그 이슈에 뭐 판매량이라든지 이런 거 얘기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테마 장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뭐 흔들리다가 지금 샤페론도 흔들리다 다시 플러스 나고 뭐 시장이 나쁘질 않아요. 지금 종목들도 뭐 크게 빠질 것 같지도 않고. 그러면 이제 바닥에서 거래 실린 애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부터 지난주는 엑세스 바이오 바닥에 있는 거 널브러져 있는 거 들어가서 지금 이만큼 조금 수익 나 있죠. 근데 랩지노믹스는 이미 좀 강한 상태입니다. 좀 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조정받으면 장이 강하거나 테마장이 움직일 때에서는 종목이 부러지지가 않아요. 부서지지 않기 때문에 강한 종목을 조정받으면 공략했을 때 거의 웬만하면 올라갑니다. 그래서 오늘 강한 종목을 일부러 좀 뽑아왔는데 그래서 바닥에서 거래 실린 패턴이니까 이따가 가격 전략 드릴 때 잘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장 표적 종목 랩지노믹스 매수가 저도 참 궁금한데요. 잠시 후에 자세하게 살펴보겠고요. 저희는 가장 먼저 지난 표적 종목 현재 상황 어떻게 될지 지금 바로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표적 종목 현재 상황입니다. 가장 먼저 10월 14일 하나마이크론 12,260원 선에 짚어주셨는데 2.5%의 상승률 기록해주고 있고요. 또 10월 15일 오성 첨단소재 1,830원 선에 만나봤는데 벌써 5.6%의 상승률 기록하게 되면서 목표가 달성에 성공했습니다. 또 10월 16일 엑세스바이오 6,380원에 만나봤는데 2.5%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고요. 또 10월 17일 대한전선 12,470원 3.7%의 상승률 기록하면서 목표가 달성에 완벽하게 성공했습니다. 또 이어서 10월 18일 엑세스바이오 6,500원에 만나봤는데요. 1.9%의 상승률 기록하면서 이 전 종목이 빨간불을 켜졌습니다. 이렇게 지난 한 주간 종목들 다 같이 만나보고 왔는데요. 가장 먼저 지난 주인공이었죠. 이 엑세스바이오 앞으로의 대응 전략 더 자세하게 알아볼 거고요. 또 오늘장의 표적 종목 이 매수가까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전날 금요일 날 드렸던 거는 이제 6,500원에 드렸고 그 전에서도 6,380원에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엑세스바이오. 뭐 결과적으로는 6,500원에 드렸었던 종목은 수익 달성을 조금 남겨놓고 있는데 좀 전에 잠깐 움직였거든요. 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한 10분 전에 갑자기 확 움직이면서 아침에서는 이 정도의 목표치였었는데 지금 확 움직이면서 계속 움직이죠. 그래서 이게 3% 되는지 안 되는지 좀 애매한데 거의 2.9 아니면 3 정도? 지금 3.3%는 아닐 거고 하여튼 2.9에서 3% 정도 거의 비슷하게 다 올라왔는데요. 이거 조만간에 이거 봐봐요. 차트 봐봐요. 이거 안 올라가겠어요? 이게 이쪽으로 올라가겠죠? 이렇게 바닥에 있는데 우리나라 시장 급락하지도 않고 미국 시장 급락할 생각도 없고 우리나라 코스피 이쪽으로 올라가겠죠? 코스닥도 뭐 이게 뭐 흔들려봤자 이쪽으로 가겠죠? 그러면 엑세스바이오 이거 이쪽으로 가서 수익 달성이 되겠지 이게 일로 떨어질 가능성은 지금 겨울인데요. 미국 시장 예전에서도 뭐 미국 독감 그러면 미국 사람들 몇 명 사망 나오는지 예전에 한번 기사 한번 봐보세요. 사망자입니다. 걸린 거 아니고 사망자가 10,000명씩 나오고 그래요. 아니 도대체 그렇게 많이 죽는다고? 전쟁도 안 났는데 독감으로? 인구가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저도 과거 기사 보면서 저도 되게 야 감기로도 사람이 죽는구나. 그러니까 미국의 과거 한번 기사 한번 봐보세요.
그러니까 미국 독감 그렇게 하면 되게 독한가 봐요. 어쨌든 미국 독감 그러면은 사망자가 막 10,000명 나오는데 저도 그래서 아니 이 문명 시대에 독감으로 혹은 감기로 그렇게 사망자가 많이 나오면 그러니까 인구가 많아서 그런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미국 사람들은 우리는 감기 걸리면은 병원 가갖고 주사 맞고 뭐 하면은 의료보험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죠. 뭐 많이 들어가야 뭐 5만 원도 안 들어가잖아요. 뭐 1, 2만 원에 해결되는 경우도 있고. 근데 미국은 감기 걸려서 하면 일단 100만 원 단위입니다. 만약에 갔는데 좀 심하다 그러면은 한 300만 원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어떤 미국에서 있는 유튜버들이 얘기를 해준 거에 보면 그래서 미국 독감, 감기 아니고 독감은 어쨌든 의료비가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물론 잘 살지만 그 300만 원, 400만 원 뭐 그거 독감 걸려가지고 그거 돈 내느니 뭐 한대요? 그냥 내비로 두죠. 그래서 사망자가 많지 않나라는 생각을 과거에 한 10년 전에 제가 했습니다. 어쨌든 정확하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과거 기사 찾아보면 미국 독감 그러면은 막 걸린 사람들도 많고 사망자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올 겨울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면 이제 관련된 이슈들이 올 겨울에도 분명히 나올 겁니다. 미국의 호흡기 질환, 미국 독감 아니더라도 뭐가 됐든 뭐 오미크론이 됐든 뭐 코로나가 됐든 미국에도 사망자 또 많이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의 보험은 여전히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아프면 그냥 병원에 안 가고 그냥 버텨요.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그런 이슈들 나오게 되면 제가 이게 떠 있는 상태에서 이걸 뭐 샤페론처럼 150% 올라갔다 그러면은 뭐 그 정도까지는 얘기 안 하겠는데 완전 바닥에 있잖아요. 가지고 있으면 올 겨울에서는 8,000원이든 9,000원이든 만 원이든 만 원 가면 뭐 4, 50% 올라가는 거고요. 8,000원만 가도 2, 30%는 올라가는 거니까 그냥 가지고 있다가 올 겨울에서 수익 어느 정도 적당히 났을 때 팔 수 있는 종목이니까 뭐 2, 3% 먹고 팔 필요는 굳이 없다. 그래서 아까 전에 살짝 뭐 수익률 달성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2, 3% 정도 올라오긴 했지만 안 팔아도 된다는 얘기였고요. 자, 급등명중 종목 한미약품부터 명문제약까지 딱 몇 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미약품. 전날도 제약바이오주들이 강했고 한미약품도 전날 강했습니다. 일단 전고점을 돌파했는데 오늘 왜 연속성이 떨어지느냐? 대형주들은 원래 그래요. 그렇다고 이렇게 떨어지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거는 길게 봤을 때 장기적으로 뭐 가져가실 때에서 제약주를 가져가겠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가져가도 되죠. 근데 단기적으로 빠른 수익을 낸다 그러면 아까 얘기드렸던 엑세스 바이오가 유리한 거고요. 단기적으로는. 그래서 가벼운 애들은 한번 이제 테마가 불어닥쳐서 뭐 코로나든 엠폭스든 이슈가 딱 불어닥치면 단기간에 50% 100%도 잘 가는 특징이 있는 거고 단기간에 테마가 확 움직이는 거고 한미약품은 이슈가 들어와도 물론 이슈가 들어오면 올라가긴 합니다. 연속성도 나오고 근데 속도가 뭐 단기간에 50% 올라가는 경우는 뭐 2년에 한 번, 4년에 한 번 그러니까 없진 않아요. 과거에서도 8년 전인가 6년 전인가 8년 전인가 한번 한미약품이 단기간에 크게 간 적이 있긴 있어요. 8년이 아니네요. 한 15년 전? 10년 전, 10년 전. 9년 전, 정확하게 9년 전, 2015년도에 이렇게 따지게 되면은 현대차도 기아차도 10년에 한 번씩은 급등을 하죠. 현대모비스도 20년 전, 15년 전으로 따지게 되면 한 번은 이렇게 급등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대형주들이 10년에 통틀어서 10에서 한 15년 정도 사이에서는 한 번씩 급등을 나오는데 테마주들은 심심할 때마다 급등이 나오니까 그래서 그런 이제 차이점이 있는 것뿐 나쁜 게 아니다. 그래서 이게 정상입니다. 전날 너무 많이 급등했으니까 이제 천천히 가야죠. 눌렀다 가고 어쨌든 거의 30% 가까이 올라온 한미약품이었고요. 자, 다음은 현대약품. 이 차트가 이쁘죠. 근데 거래가 들어오다 말았습니다. 뭐 그거밖에 없고 명문제약이 잘 가고 있으니까 현대약품도 조만간에 올라가겠지의 느낌으로 낙태법 지지 관련주지만 얘도 숨겨진 비만 치료제입니다. 자, 수익률은 14.5%. 자, 다음은 명문제약. 명문제약은 잘 가죠. 일전에도 한번 잘 갔고 조정받고 다시 또 올라가고 그래서 이건 넘어갈 것 같은 느낌이 거래가 지금 실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명문제약 뭐 치매 관련주로도 들어가고 낙태법 지지 관련주로 들어가는데 미국에서 들리는 이제 요즘에 이제 트럼프하고 해리스하고 보면은 트럼프가 점점 그렇죠. 한때는 트럼프가
약간 밀리는 듯 했더니 지금은 대등하거나 뭐 트럼프가 약간 우세한지 약간 기사가 꼭 그런 쪽으로 계속 또 나오더라고요. 모르죠. 뭐 막상 가봐야 아는 거니까. 뭐 비등비등한데 어쨌든 해리스 쪽에서도 또 얘기가 또 돌면서 또 이쪽이 움직이게 되면 올라갈 모양이에요. 그리고 그거와 상관없이 트럼프의 공화당은 제약주가 원래 정통적인 강세 관련주입니다. 원래 민주당 관련주가 아니에요. 원래 트럼프 관련주예요. 원래 제약 바이오는. 근데 이제 메디케어 때문에 이제 오바마 케어를 이어서 메디케어 때문에 이제 민주당 쪽으로 이슈가 돼서 그렇지. 그래서 약가 인상이라든지 뭐 제약주들 좋을 일 시키려면은 공화당의 트럼프가 되는 게 미국 제약주사들은 좋습니다. 어쨌든 둘 다 좋아요. 갈 때 되면 또 올라갈 테니까 보유하셔도 되고 뭐 일부 팔았으면 더 가져가셔도 되고. 자, 그럼 오늘의 표역 종목 바로 가겠습니다. 자, 랩지노믹스. 잠깐 떠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렇죠? 떠 있어요. 지금 여기서 떠 있는 상태에선 들어가지 말고요. 이걸 조정을 받을 때, 그러니까 강한 상태로 있는 상태는 좋은데 이 좋은 종목을 어떻게 싸게 살 거냐, 이제 그런 관점으로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매수 가격은 이 전저점으로 내려오는 자리 한 3,400원 정도로 밀리면 공략을 해보시고, 안 내려오고 얘가 급등 나오게 되면은 그러면 액세스 바이오라든지 딴 놈들이 어차피 쫓아갈 거니까 억울할 거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조정 받으면 이쪽으로 조정 받으면, 그러니까 이번 주 IT 기업들의 실적들이 미국에서 좋게 나오고 하이닉스도 좋게 나오면 IT 부품주가 움직이겠죠. 그러면 제약주가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확 그때 떨어지면 한 3,400원 정도에 공략하면, 그래서 오늘은 들어오기가 좀 어렵지만 이번 주에서 3,400원 정도 들어오면 다시 또 가지고 나올 테니까, 그래서 이런 애들은 조정시 공략하는 패턴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공략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래가 좋잖아요. 여기도 듬성 이렇게 거래가 들어오고, 그래서 조정 받을 때 공략해 보시라. 오늘 랩지노믹스였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표적 종목 랩지노믹스까지 다 같이 만나보고 왔습니다. 저희 아직까지도 종목 상담 신청 가능하냐 이렇게 문의 주시는 분들 참 많으신데요. 아직까지 창구 활짝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화면 하단을 꼭 참고하셔서 문자 샵 0082번을 통해서 여러분이 고민하시는 그 어떤 종목이든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보유 비중까지 3가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종목 상담 가장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가장 첫 번째 종목, 오늘 또 갑자기 급등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죠. 두산 로보틱스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94,600원 그리고 10% 비중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요. 이 두산이 오늘 이사회를 열고 두산 에너빌리티를 인적 분할한 뒤 또 두산바켓을 신설법인의 자회사로 두는 사업 개편안을 결국 의결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들어서 다소 이슈가 잠재되었다가 다시 한번 오늘 크게 급등하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 13%의 오늘 강한 상승 탄력 보여주고 있고요. 73,800원 선에 거래 중인데요. 그래도 매수가가 다소 높으십니다. 앞으로 조금 더 가져가 볼지 아니면 여기에서라도 정리를 해야 할지 참 고민 많이 되실 것 같은데요. 지금 바로 저희 전문가님께 SOS 전략 듣고 올게요. 자, 두산 로보틱스 94,600원이면은 얼마 안 남았네요. 차트 보겠습니다. 한 15%, 20%만 올라오면 되는 자리인데 시장이 지금 빠질 것 같지는 않고 미국장이 오를 것 같고 그럼 우리나라도 떨어질 것 같지 않고 지난주하고 계속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빠지진 않는단 말이에요, 시장이. 그러면은 테마가 이슈에 의해서 하나씩 도는데 그게 뭐 올라가야 될 폭이 한 뭐 50%, 100% 단번에 올라가야 되는 그런 거라면 되게 부담스럽겠지만 여기에서 시장이 어쨌든 간에 순환매가 들어오고 뭐가 나오고 그러면은 잘 가면 요 정도? 딱 요 정도 한 20%, 30%? 뭐 대형주도 다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차트로 봤을 때에서 이전 고점 자리 근처까지는 다 한 번씩 종목들을 운이 좋게도 들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도
뭐 장이 나쁘거나 폭락할 것 같으면은 뭐 지금이라도 손절하고 도망 나와야 되지만 저는 그렇게 장을 보지 않는다 그랬죠. 원래 우리나라 시장 2,700도 갔었어야 되고 2,800도 갔었어야 되고 해야 되는 장세인데 뭐 못 간 것뿐이니까. 그래서 지금 나오는 이슈들은 뭐 크게 뭐 상관없이 그냥 인적 분할을 하든 뭘 하든 시장이 나쁠 때에서는 뭘 해도 떨어져요. 심지어 좋은 수주 소식이 나와도 장이 나쁠 때는 그냥 떨어집니다. 근데 장이 좋을 때는 안 좋은 얘기가 나와도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버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정도에서는 충분히 8만 원은 넘어갈 것 같으니까 이 정도는 기본이니까 그 전에서는 팔 필요가 없고요. 9만 5천 원까지 보셔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HLB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7만 8천 원에 그리고 50%의 비중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시각 주가 흐름 보자면 0.14% 아주 미약하게나마 빨간불 켜면서 6만 9,80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이 흐름대로 간다면 오늘 7만 원 선까지는 어떻게 올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 단순히 올해 안으로는 HLB의 큰 상승 모멘텀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강하죠. 전문가님, 이 HLB 앞으로의 장기적인 전략 어떻게 잡을까요? HLB도 무슨 간암 치료제 어쩌고저쩌고 임상 그거 뭐 수정해가지고 이거 결과가 곧 나올 거예요. 그거까지 그냥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는 뭐 양호합니다. 이 정도면 양호하고요. 그냥 버티세요. 7만 8천 원이면은 뭐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데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사서 갖고 있는 거라서 좀 매수가격이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이제 고점에서 여기서 지지하고 이렇게 좋은 얘기 나와서 튈 줄 알고 이제 대부분 투자자들은 그거 이슈 믿고 들어갔을 거예요. FDA 임상 그거 수정해가지고 그거 통과된다고. 저 통과될 걸로 보거든요. 내용 쑥 봤는데 딱히 뭐 떨어질 만한 내용은 없고 뭐 저쪽에서 판단했을 때에서 FDA 임상 오케이 하면은 이제 그때 움직이겠죠. 그 전까지 일부러 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빼는 거니까 일부러 어디까지 빠질지를 그 세력의 머리를 열어봐야 되는데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쁘진 않아요. 내용도 나쁘지 않고 수급도 나쁘지 않으니까. 근데 이게 무턱대고 계속 물타기 들어가면 이게 4만 원까지 빠져버리게 되면은 여기서 4만 원까지 빠지면 40% 넘게 빠지는데 못 버팁니다. 그러니까 추가 매수는 그러니까 이거는 세력들이 이런 식으로 만든 거니까 세력을 탓해야 돼요. 일단 종목은 괜찮습니다. 조정을 어디까지 빠질지를 모르니까 그냥 보유는 하시되 비중도 많으니까 추가 매수보다는 뭔가 좋은 얘기가 나와서 통과가 돼서 들어 올릴 때 그때 추가 매수를 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주성 엔지니어링, 오랜만에 들어온 종목이네요. 34,100원에 10%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이 시각 흐름 보자면 0.5%가량 내려서게 되면서 27,45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이 유리기판 관련주죠. 전문가님, 주성 엔지니어링 앞으로 어떤 처방 내려주실까요? 자, 주성 엔지니어링도 살금살금 올라오는데요. 지금 IT 부품주들이 우리나라 전체 다 비슷합니다. 이런 식으로 빠져 있어요. 자, 차트 한번 볼게요. 그래도 얘는 그래도 좀 올라왔는데 다른 애들은 장난은 아닙니다. 하나마이크론서부터 SF 반도체, 뭐 유니테스트, 뭐 심텍, 뭐 있죠? 등등 종목들 네 많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많이 빠져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아직 우리나라 IT 섹터들이 정신을 못 차려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거는 되게 잘 가는데 우리나라만 지금 이렇거든요. 그래서 지금 결과적으로 보는 게 삼성전자가 지금 뭔가 안 좋으려고 그래서 못 간 건지라는 좀 생각이 좀 드는데 이것도 지금 외국인들이 열심히 팔고 있는 삼성전자 하지만 사고 있는 하이닉스 또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게 되면 미국도 나스닥 넘어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은 그러면 반도체 장비주 쪽,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그게 해소되기 전까지는 삼성전자 관련된 장비주는 더 흔들릴 수 있지만 주성 엔지니어링은 삼성전자 쪽에 납품하는 건 거의 없는 걸로 압니다. 하이닉스 쪽에 이건 하이닉스발 관련주거든요. 그래서 이게 더 안 떨어지고 여기서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희망이 있어 보입니다. 저는 하이닉스가 강할 것 같거든요. 물론 하이닉스를 살 거면은 지금도 엔비디아를 사는 게 낫다라는 평이지만 어쨌든 하이닉스도 밀로 올라가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엔비디아와 함께 콜라보 해가지고 뭔가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내면 그러면 주성 엔지니어링도 뉴스가 또 엔비디아랑 또 그렇죠? 뭔가 또 얘기가 또 나올지 모르는 거니까. 사실 엔비디아는 되게 잘 나갑니다. 최근에 젠슨항도 뭔가 최근에 나와가지고 인공지능 수요 짱짱하다. 전혀 문제 없다. 그다음에 반도체도 무지하게 잘 팔리고 있고 거기에다가 자기네들이 이번에 판매를 한 블랙엘도 이미 벌써 다 완판됐다. 이런 얘기하면서 하는데 뭐 조만간에 또 하이닉스 또 얘기 또 해줄 거고 뭐 그런 뭐 실적도 이번에 나오면 좋게 나옵니다. 이번에도 하이닉스 실적들 뭐 예상보다 더 좋게 나오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지면 그러면 주성 엔지니어링이 한 번 더 튈 수 있어 보이니까 하여튼간 뭐 주성 엔지니어링 저는 길게 보셔도 된다. 장기적으로 나쁠 건 없어요.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열심히 샀으니까. 그래서 IT 섹터가 우리나라만 이상하게 안 가서 그러는데 전 세계적으로는 IT는 되게 좋습니다. 엔비디아, 뭐 애플, 핸드폰 이것만 보더라도 나머지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든지 AMD라든지 다른 애들 뭐 인텔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지금 이상한데 그나마 주성 엔지니어링은 그나마 얘는 정상인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뭐 유닛 테스트부터 해갖고 막 장난 아니에요 지금 종목들. PSK, 시그네틱스 뭐 이런 애들 누가 보면은 상폐당하는 줄 알아요. 이게 거의 최저점이에요. 한 3년 동안, 2년 동안 거의 최저점으로 계속 떨어져 있는 종목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주성 엔지니어링 그나마 좀 강한 모습이라서 좀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길게 가져가시고 역사적인 고점도 저는 분명히 돌파할 거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말씀드릴 테니까 수익 날 때까지 계속 보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중간 시간 갔다가 다시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의 정수 중간 시황 시간 벌써 다가왔습니다. 가장 먼저 오늘 장의 표적 종목이죠. 이 랩지노믹스 지금 이 시각 주가 흐름 어떻게 흘러갈지 바로 체크해 볼 텐데요. 3.99% 여전히 4% 이상의 상승률 보여주면서 이 4%에 달하는 상승률 3,780원 선에 거래 중인 랩지노믹스 여전히 견조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이어서 양시장 흐름 바로 챙겨보도록 해야겠죠. 지금 시각 코스피 0.69% 여전히 기관만이 나홀로 매물 담아내고 있는 유가증권 시장이고요. 지금 시각 2,610선 막 돌파해줬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 초반 대비 수급이 달라진 점을 보자면 외인이 이 매도 우위에서 매수 우위로 현재 이 매수 포지션을 변환해준 코스닥 시장인데요. 지금 시각 0.6%가량 상승하게 되면서 757선 이대로 가다가는 오늘 760선 돌파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까지 주고 있는 코스닥 시장입니다. 이렇게 해서 양대 지수가 모두 빨간불 양호하게 켜주고 있는데요. 과연 이 중에서 오늘은 어떤 점에 특히 주목해야 할지 저희 전문가님 말씀 지금 바로 듣고 오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이 아침에서는 파란색이 많았는데 오늘 빨간색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은 느낌이 맞죠? 그런 것 같죠? 일단 아침에 IT 섹터들도 많이는 빠지진 않았지만 죄다 파란색이었었는데 지금 빨간색으로 많이 바뀌었고요. 뭐 아침부터 원래부터 방산주는 뭐 계속 아침부터 강했었고 그다음에 원전이나 전선 테마도 아침부터 강했는데 얘네들이 그렇다고 뭐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쪽은 여전히 강하고 그다음에 비만 치료제들도 아침에서 제일 많이 떨어졌던 게 비만 치료제였는데 죄다 지금 다 빨간색 다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 분위기가 쉽게 종목들이 빠지거나 이게 이상한 게 우리나라 시장은 어때요? 심심할 때마다 징글징글하게 맨날 떨어지고 조금만 조정받을 기미만 보이면 훅 떨어지고 그랬는데 아침에 좀 그래도 종목들이 좀 떨어지려는 기미 금요일 날은 있었잖아요. 금요일 날에 제약주 강하고 나머지 다 떨어졌죠.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아침에 좀 들었었는데 죄다 다 땡겨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빨간색이 지금 아침에 흔들렸던 애들이 다 빨간색으로 다 바뀌었어요. 거기다 음원 관련주, 중국 그 소비주 관련주도 다 빨간색으로 다 바뀌었고요. 제약주들도 빨간색 느낌이고 뭐 이렇게 되면은 시장은 자 코스피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시장 삼성전자도 뭐 플러스로 바뀔 것 같고 그다음에 코스피 코스닥은 아침부터 빨간색이었는데 느낌이 좀 더 오후장에는 더 강세로 바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흔들릴까 봐 무서워하고 던지는 느낌보다는 이게 이제 아침에 제가 얘기했던 게 아마
맞을 것 같아요. 이번 이제 알파벳이라든지 구글 얘기하는 거죠. 알파벳 실적이라든지 테슬라는 모르겠어요. 워낙 실적 안 좋다 그러니까. 그래서 IBM이라든지 미국에 있는 실적들이 왠지 좋게 나올 것 같은 느낌. 그다음에 하이닉스는 이미 좋은 거는 이미 알고 있는데 기사이 나왔잖아요. 실적 예상보다 좋을 거다. 근데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삼성전자가 헛발질하고 있으니까 그 헛발질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물량들을 하이닉스가 다 먹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물량들을 마이크론이 다 먹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못 먹은 부분들을 다른 나라들이 다 먹었겠죠. 그럼 실적은 당연히 좋아지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볼 때에서는 그런 쪽으로 미국 시장이 올라가면서 우리나라 시장에 있는 IT주 올라가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빨간색이 나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이럴 때에서는 흔들릴 거 생각해갖고 손절할 필요 없어요. 버티는 겁니다.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양호하고요. 그래서 테마주들도 좋고 계속 이런 식으로 이번 주 내내 좀 올라갔으면 하는. 그래서 우리나라 코스피 빨리 2,700 돌파를 해줘야 되는데, 야, 참 여기다 껌딱지를 붙여놨는지 꼼짝도 안 하네요. 어쨌든 이렇게 모양 만들고 여기서도 이중바닥형인데 여기서 이제 수렴형 내지는 삼중바닥형 만들어 놓고 위로 트는 모습 조만간에 기대를 하면서 잘 오후장에도 괜찮을 거다 예상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금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 이 한성 크린텍 기다려주고 있습니다. 2,940원 그리고 10%의 비중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이 시각 흐름 바로 보자면요. 1.3%가량 밀려서게 되면서 2,270원 선까지 내려오게 됐습니다. 참 고민 많으실 텐데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볼지 지금 바로 여쭤볼게요. 자, 요거 물리신 지 한 3, 4개월? 자, 차트를 한번 볼게요. 한성그린텍. 이쪽에서는 거래 실리고 잘 좋았는데 매수 가격이 여기서 뜬 상태에서 공략을 하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공략했다 그러면은 이미 많이 올라갔잖아요. 150%는 올라간 상태에서 공략을 하니까 어려운 거고, 그 다음에서 공략할 때에서는 눌림목에서 거의 처음에서 공략하지 않고 저항 때 부딪히는 자리에서 공략을 하니까 어려운 겁니다. 즉, 그러니까 공략을 강한 걸 보고 공략을 할 때에서는 꼭대기에서만 안 물리면은 편하거든요. 근데 항상 꼭대기에서 사기 때문에 이게 빠져나오기도 애매하고 조정받으면은 꼼짝 말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정받을 때 여기서만 물렸었어도 뭔가 물타기려면은 뭐 금방 빠져나오는데, 그래서 지금 전략 자체가 어렵게 들어간 거예요. 하필이면 비싸게. 우리가 뭐 당근을 마트에서 샀을 때 만약 이걸 되판다고 했을 때에서도 뭐 소매 가격, 도매 가격이 있잖아요. 대충 마트에서 당근 아무리 비싸봐야 한 개에 뭐 2,000원 안 할 텐데 그 당근을 10,000원에서 어디서 사와갖고 그걸 팔라 그러면 누가 사요 그거를? 그러니까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장사도 똑같은 거, 이것도 똑같고 비싸게 물건을 사와서 팔라 그러면 참 골 때립니다. 품질 좋은 당근을 개당 뭐 200원에 사왔다. 그러면 팔기 너무 좋죠. 300원에 400원에 팔아도 더블 수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싸게만 사면 되면 참 좋은데, 그러니까 주식도 이건 괜찮아요. 좋은데 하필이면 위에서 비싸게 사니까, 당근을 10,000원짜리를 사니까 팔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바닥에 좀 싸게 2,000원 이하에서 샀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쉽고요. 이거는 뭐 버티면은 지금 다시 또 거래가 또 실리면서 오르지려고 그러니까 3,000원 정도에서 없죠, 뭐 방법이. 본전치기 하죠. 뭐 본전치기 했다가 단가를 다시 낮추는 방법으로 일단 지금은 보유를 하셨다가 만약 다시 내려오게 되면은, 지금 장 분위기가 좋으니까 얘기하는 거지, 장 안 좋으면은 여기 1,500원도 깨집니다. 장이 분위기가 좋으니까 2,000원 이하에서는 추가 매수를, 3,000원 정도에서는 매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PCB 관련주죠. 이 태성 바로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41,100원 그리고 35%의 비중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현재 수익 구간이시긴 합니다. 0.94%가량 내려서게 되면서 42,250원 선을 거래 중인데요. 그래도 참 아쉬움이 많으실 것 같은 게요. 바로 직전 거래일 이 단기 고점인 약 45,000원 선을 터치하고 오늘은 다소 되돌리는 모습 나와주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매도를 해야 할지 아니면 다시 한번 반등 기회를 노려볼지 바로 여쭤보고 올게요. 자, 반도체 뭐 PCB 뭐 다 좋은데 얘는 그냥 세력주예요. 다른 애들 다 떨어지고 삼성전자 대장이 막 박살나고 하이닉스 조정받는데도 꼼짝도 안 하고 올라가잖아요. 이거 작전주 세력주로 봐야 됩니다. 그럼 얘네들 언제 위험하냐면, 자, 차트를 볼게요.
세력들이 갖다 던지기 시작하게 되면 답도 없어요. 조종 눌림목. 그러니까 세력들이 이걸 팔고 나간다. 주인이 사라진다. 그럼 계속 빠지는 거예요. 몇 년 동안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감내를 하고 누가 버티겠어요. 그래서 이게 흔들린다 싶으면 매수 가격이 5,000원이다. 그러면 쉬워요. 하한가 맞으면 팔면 됩니다. 그래도 수익이니까. 근데 매수 가격이 5,000원이 아니고 지금 4만 원이잖아요. 4만 100원이잖아요. 그러면 전략을 강한 거기 때문에 뭐라 하진 않습니다. 흔들릴 때는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였고, 요거는 딱 그 매수 가격, 그러니까 4만 원 깨지면 당연히 손절해야 되는 거고요. 좀 깊게 보면 3만 5천 원인데 4만 100원에 샀다가 3만 5천 원, 지금 수익인데도 불구하고 3만 5천 원에서 손절하려고 그러면은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딱 4만 500원이 깨지면, 원래는 4만 원이어야 되는데 4만 원 깨지면 또 손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참 억울할 거고, 그래서 그냥 매수 가격이니까 매수 위에 4만 500원이 깨지면, 원래는 4만 원이 깨지면은 차익 실현하는 게 맞는데 지금 차익 실현이 손절이잖아요. 그래서 4만 500원이 깨지면 많이 파시고, 그러니까 단가가 높아서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단가가 5천 원, 만 원이면은 한 3만 원 안 깨지면 계속 끝까지 가져가도 되거든요. 3만 원 안 깨지면 계속 보유를 하고, 좀 깊게 보면 2만 원 안 깨지면 계속 보유하셔도 되는데 2만 원 깨지게 되면 사신 분은 지금 반토막이에요. 마이너스 50%. 그래서 그렇게 대응은 안 되고요. 4만 500원이 깨지면 차익 실현. 지금은 더 보유하셔도 됩니다. 더 보유하셔도 되는데 대신에 4만 500원이 깨질 때 그때만 조심하셔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KPS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가 7,000원, 그리고 35%의 비중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매수 단가가 다소 높으십니다. 지금 시각 0.7% 미약하게나마 밀려나게 되면서 5,700원 선에 거래 중인데요. 전문가님, 이 KPS 어느 정도까지 좀 가지고 가볼까요? KPS 거래가 너무 없네요. 저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뭐가 움직이려면 이제 거래량이 참 중요한데, 거래가 없이 이런 식으로 계속 횡보만 하면 그냥 잠들고 있는 거예요. 뭐 저점으로 계속 안 떨어지니까 그건 괜찮은데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면은 얘네들이 언젠가는 잠에서 깨지겠죠. 차트가 죽어 있는 모습은 아니니까 잠에서 깨면 그 가격은 금방 또 올라가게 되면, 올라갔을 때 이게 올라가기 시작하게 되면 그 가격은 금방 갑니다. 근데 이게 만 원까지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차트인데요. 얘가 잠을 올해 깰 건지 내년에 깰 건지 내후년에 깰 건지 그거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뭐 물타기를 하겠다 그러면은 거래가 실린 상태에서 양봉이 뜨게 되면 그거는 물타기가 당연히 되는데, 그거는 거래가 실려야 돼요. 거래도 이 앞전에서 최소한 이 정도는 실려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를 보니까 지금 이게 거래가 너무 없죠. 지금 이 거래가 이게 오늘 거래량이 2,000주네요. 하루 거래량이 지금 10,000주밖에 안 나오는, 그러니까 매집 패턴인 것 같은데 이런 건 매매하기도 좀 깝깝합니다. 그러니까 하루 거래량 13,000주면 약 5,000주 갖고 있는 사람이 샀다가 팔면 10,000주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만 하면 5,000주 거래 실리는 거고, 그러니까 샀다 팔았다 두 번만 하면 5,000주 갖고 있는 사람은 두 번 세 번 하면 하루 거래량 다 나오는. 뭐 많이 거래 실 때는 5만 주도 실리는데 이거 너무 적죠. 최소한 100만 주는 실려야죠. 100만 주가 아니고 5,000원짜리 종목인데 1,000만 주는 실려야죠, 원래는. 근데 이제 너무 거래량이 없으니까 최소 아무리 못해도 100만 주 정도 이상 실리지 않으면 추가 매수는 엄두도 안 내지 마시고 그냥 보유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상담은 이걸로 마무리를 하고, 시장 흐름들 보니까 오후장도 괜찮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천천히 오후장도 즐기시면서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 아쉽지만 시간 관계상 오늘의 종목 상담 여기에서 마무리 지어보고요. 저희는 인사드리기 전에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한번 화면을 통해서 정리해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3가지입니다. 미국은 여전히 이 신고가권 시장에 머무르고 있고요. 우리 시장은 아쉽게도 이 박스권 내에서 테마주 장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의 표적 종목은 저희 진단키트 관련주 만나봤죠. 랩지노믹스 만나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고요. 저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 모두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반드시 투자에 있어서 유의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요, 이만 다음 이 시간 더 유익하고 알찬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